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라리스 유진입니다. 와, 벌써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들 올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작보다는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귀를 해야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한 해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요즘 자본시장의 변동성?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드라마틱하죠. 미국 월가, 피델리티의 전설의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죠. 증시 하락은 1월 콜로라도의 눈보라처럼 일상적이다. 대중들이 팔아치우기 때문에 전망이 좋고 펀더멘탈이 건재한 기업의 주가가 급락한다면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근데 이거 말처럼 쉽지 않죠? 하지만 공포를 이기고 가격보다는 가치에 집중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초심을 지키면서 홀딩하고 믿고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본업에 충실하고 그리고 또 운동하면서 책도 읽으면서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변동성을 견디면서 우리가 선택한 방향성에 문제가 없는지 또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제가 이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병환 작가님의 이병환의 아메리카 탐문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2025년이 저물고 있어요. 밀레니엄 버그의 막연한 공포와 새천년의 시작이라는 또 다른 막연한 희망. 그렇게 공포와 희망 속에서 뉴 밀레니엄이 시작된 지 벌써 4반세기, 25년이 흘렀습니다.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 그리고 중국의 부상과 코로나 팬데믹까지. 닷컴 버블의 결과는 M7이고 금융위기의 결과는 새로운 화폐 시스템인 비트코인의 출현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상은 필연적으로 투키디데스의 함정, 즉 미중 패권 경쟁이고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인류의 회복 탄력성과 첨단 기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5년 4반세기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인터넷과 모바일 혁명이었어요. 이제 내년 2026년이 되면 자본주의 250주년이자 미국 독립 250주년이기도 합니다. 1776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으로 시작해서 인류는 지난 250년간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혜택에 힘입어 뭐 크고 작은 부작용도 겪었지만 지금의 풍요와 삶의 질, 평균 수명 증가라는 업적을 달성했죠. 그리고 또 1776년 이제 인류는 왕의 목을 4, 5년마다 수시로 치고 교체하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른바 역성혁명의 제도화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76이라는 숫자는 자유와 독립, 그리고 정의를 상징하는 숫자가 되었죠. 뭐 아무튼 이제 2000년도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주할 다음 25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책으로 다음 25년을 미리 탐문해 보시죠. 이 책 서두에서 이병환 작가님은 우리 인류가 세 번째 물질 개벽을 통과하고 있다고 언급하시면서 첫 번째 물질 개벽은 철기혁명과 농업혁명이었는데 종교와 철학으로 정신 개벽을 이루었고 두 번째 물질 개벽은 전기혁명과 산업혁명이었는데 인간이 법학을 근간으로 경제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으로 응전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응전이라는 표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물질 개벽은 지능혁명과 디지털 혁명인데 아직은 이에 부합하는 정신개벽엔 도달하지 못해서 지금의 세상이 이토록 요란한 것이다 라고 이 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보인다. 관습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다른 관점에서 면밀하게 봐야 한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미국을 주목해보자는 의미겠죠? 근데 뭐 저도 동의합니다. 유럽은 늙어가고 있죠. 뚜렷한 하락세예요. 그리고 중국은 절대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결론은 미국인데 다시 돌아온 트럼프는 그냥 상징적 인물일 뿐이다. 대중을 만족시키는 퍼포먼스는 있지만 그저 무대 위의 광대, 플레이어, 얼굴 마담이다. 킹이지만 장기판의 말이다 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불과 4년짜리 왕이라는 표현. 이런 작가님의 표현이 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말해주는 거는 뒤에 누가 있다. 설계자죠. 그저 그런 레거시 정치 컨설턴트가 아니라 치밀한 전략가가 있다. 진짜 판을 짜고 미래 혁명을 준비하는 사람. 4명의 인물을 제시합니다. 2076년 미국의 300주년을 디자인하는 4명. 아시죠, 여러분들?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 조용한 지배자 피터 틸.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까지 다대륙을 경험하고 다행성을 꿈꾸는 일론 머스크. 얼마 전에 제가 성수동에서 실물을 목격한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편애하는 저보다 20살 위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죠. 힐빌리의 노래의 주인공 제이디 벤스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4인방을 분석하고 추적하면서 다음 4반세기를 상상해보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뭐 항상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라이브 할 때마다 제가 언급한 시대정신이죠.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가 마주할 미래, 방향성이죠. 그리고 지금은 좀 힘겨워하지만 그래도 자본주의 대장인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병헌 작가님이 최근 극도의 변동성에 힘들어하는 저한테 괜찮아, 그냥 keep going 해라.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그런 어떤 팔란티르 같은 해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탐문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폴라리스 유진이 AI 버블 논란과 마이클 버리의 공매도 이슈가 한창인 이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특히 팔란티어, 테슬라와 동행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접해보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인물부터 만나보시죠. 숙고하는 조용한 지배자이자 진정한 대부 피터 틸입니다. 체스 광, 토론 광으로 유명하죠. 톨키니스트이기도 합니다. 반지의 제왕 오타쿠죠. 그와 관련된 회사와 펀드들, 네이밍이 거의 다 그렇죠. 우선은 팔란티어가 대표적이고 발라, 미스릴, 안두릴 등등. 트럼프 일기의 시행착오로 피터 틸은 조용히 새 판을 짜고 미래를 준비하는 백업 플랜에 가동합니다. 끝수를 생각하면서 첫 수를 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시작할 때 끝을 알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피터 틸의 신중함과 집요함에 대한 표현이겠죠. 전체를 관장하면서 조용히 그리고 신중하게 그 시작부터 끝까지 집요하게 그림을 그린다? 여기에 탁월하고 압도적인 지성까지. 그러니까 무서운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 상대하기 버거운 인물이라는 거죠. 이러한 피터 틸은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감을 지닌 인물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망가진 제도일 뿐 자유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가 없다. 요즘 한창인 미중 경쟁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권위주의, 독재국가와 경쟁하는 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 권위주의 국가는 사실상 그냥 막 하는 거죠. 형식과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전술을 동원, 그리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고려해야 하고요. 따져야 하고 걸리는 제약이 많죠. 온갖 규제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 때문에 시도조차 꿈꾸기에도 벅차요. 거기에 선거로 정권이 수시로 바뀌죠. 그리고 인기에 연연하다 보니까 정책 수명이 너무 짧아요. 정치인들은 갈수록 질이 떨어지고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는 구조. 명확한 한계가 분명하죠. 중국은 자율주행? 거침없이 밀어주죠. 사고가 나던 심지어 사람이 다치던 죽던. 그냥 마구잡이로 해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그게 어렵습니다. 4년은 무언가를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무언가를 망치기엔 한없이 충분한 시간이다. 잠깐 우리나라 상황에도 적용해봐도 대동소이합니다. 한숨만 나오죠. 이 얘기는 나중에 더 하는 걸로 하고. 피터 틸은 서구 중심적 사고를 가진 자유주의자입니다. 그의 세계관 자체가 반지의 제왕이죠. 자유를 갈구하고 자유를 쟁취하고 그런 자유를 지켜내는 여정. 한마디로 서구 문명이 걸어온 길이죠. 1998년 페이팔을 창업하고 2002년 15억 달러에 이베이에 매각하고 2005년 그 유명한 파운더스 펀드를 출범하고 2011년 틸 장학금으로 다음 세대를 키워냅니다. 20살 이하 청년 20명에게 창업을 지원하고 1년에 1억 원씩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조건은 대학 자퇴입니다. 대학을 자퇴하고 도전하고 개척하고 독점하라는 거죠. 취업은 구질서 편입이고 창업은 새 질서 창조다. 피터 틸의 대학은 500년 전 종교개혁 이전의 카톨릭 성당처럼 부패하고 낡은 존재일 뿐이죠. 궁극적으로 미국의 혁신과 인류의 도약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거죠. 그 결과 우리가 모두 너무 잘 아는 메타의 저커버그, 그리고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테린의 도전, 그리고 개척, 그리고 독점을 보게 됩니다. 미국은 창업가들이 세운 국가다. 제로에서 원으로, 무에서 유로. 이게 미국이라는 토양이기에 가능한 얘기일까요?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픔이 밀려옵니다. 네. 갑자기 우리 현실이 이렇게 너무 초라해지는 거는 저만의 생각일까요? 거기에 그가 지원하고 준비하고 관여한 작품들을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스페이스X, 에어비앤비, 이더리움, 딥마인드, 팔란티어, 최근에는 비트마인까지.
그래서 이병헌 작가님은 피터 틸을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라는 우리가 다 아는 별칭에다가 실리콘밸리의 수괴이자 교주라는 타이틀을 부여합니다. 그런 교주의 경전, 복음서가 바로 제로투원인 거죠. 이제 그런 그가 다음 4반세기를 조용히 신중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설계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방향성은 민주주의가 아닌 국가도 은행도 필요 없는 세상.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단순한 원리. 그건 바로 수학이라는 거죠. 탈인간적 시스템, 즉 자동화된 프로그램, 코드를 제시합니다. 인간과 인간이 만든 법, 그리고 민주주의를 대신해서 우주의 법칙, 수학으로 다음 4반세기를 준비하려는 게 그의 비전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가 그리는 미래,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을 준비하는 새로운 세상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까요? 지금까지 조용한 지배자 피터 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은 슈퍼히어로 호모 사피엔스. 아스퍼거 증후군이지만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 폴라리스 유진의 또 다른 동업자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